오늘 오전 5시경 비트코인 가격은 26,000달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환입니다. 2023년도 9월 8일 오후 3시 56분 방송이고요.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큰 변동 없이 조금의 하락의 영향으로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상승 마감을 다운은 했습니다. 일단 어제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발표 내용은요, 지난주 예측했던 것보다는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예측은 23만 4천 명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 집계를 해보니 21만 6천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실업수당이 줄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농업 부분에서는 증가하는 세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해지하는 역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가 일단 9월에 중점적으로 보는 악재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아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바이낸스였고요. 또 두 번째가 금리였습니다. 금리는 아직까지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 기반으로 금리에 어떤 영향이 갈지는 방송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베이지북 관련해서는 다룬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정리가 되면 제가 다음 주 중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바이낸스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가 어떤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냐면 바이낸스 CEO가 일단 트윗이 나온 이후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9월에 악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그가 트위터를 통해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최근 바이낸스의 부정적인 뉴스로 뱅크런, 그리고 소송, 그리고 법정 화폐 채널 폐쇄, 그리고 직원의 이직 등 요즘 많았죠. 바이낸스의 주요 임원이 8명 정도 또 그만두는 사태들 소식이 많았지만 모든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고객 자금도 100% 안전하다는 트윗을 남겨서 시장에 조금 안정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이후 비트코인은 상승세로 돌아섰었고요. 당연히 이제 26,000달러로 회복하는 모습으로 현재는 이렇게 비트코인에 잠깐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 다시 일봉상으로 횡보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정말 최악이고요.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몇백억 정말 최악의 연일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한 게 일단은 이때 블랙록 ETF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ETF로 나왔던 상승분들이 전부 반납을 하고 ETF 영향이 무시를 하고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낸스 CEO 이후에 상승이 나왔지만 이것 또한 사실 상승이라고 너무 애교죠. 애교가 좀 보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것은 판단하기는 무리이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지만 저의 말을 들어봤을 때 너무 하락을 보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떡락무새는 아니고요. 오로지 제가 상승의 관점에서만 한번 다뤄봤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할 거는 그거입니다. 저는 일단은 알아두셔야 할 게 시장 자체에 뭐 의심이 있진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완전 쇼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 우상향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저는 의심치 않고요. 저도 사실 믿어 의심치 않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일 자체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시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은 누구보다 저는 자신을 하지만 현 시점 그리고 중단기 관점으로 봤을 땐 단기적인 하락이 보일 뿐이어서 영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제 정말 오랜 구독자분들과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하고는 아마 갭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롱의 관점에서는 현 시점을 긍정적으로 본 상태에서 이 영상을 찍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ETF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W 바텀 패턴으로 현재 이 구간을 보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는 변함은 없다. 이건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제가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게요. 우리가 알아둬야 할 차트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트가 뭘까요? 써있죠. 금 선물 스트리밍 차트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이 차트는 잘 아시다시피요. 제가 ETF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 현물이 ETF 출시된 이유가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ETF가 승인되고부터 저점을 단 한 번도 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현물 ETF가 비트코인에 도입이 됐을 때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현재 차트는요 2003년도 금의 차트예요. 차트만 봤을 때는 분명히 우상향을 한 거는 맞아요. 예.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ETF는 반드시 승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의 지장을 가져오고 이 ETF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만 말하자면 비트코인 ETF는 저는 100% 승인이 될 거라고 자신해요. 왜 자신하느냐? 그게 일단은 뛰어든 사람들의 주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레이스케일 이런 애들 있죠? 얘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블랙록 때문이에요. 왜 블랙록 때문이냐면요. 블랙록이 사실 신청을 한 건 7월 16일 SEC가요. 블랙록에 대한 신청에 대한 ETF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ETF가요. 최초의 ETF가 사실 아니에요. 이미 현물 ETF는 승인이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실 상징성이 없을 뿐이에요. 이미 첫 현물 ETF는 2021년도 캐나다에서 상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블랙록이 들어오는 의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 블랙록이 왜 대단하냐면요. 그들이 다루고 있는 자금의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도 첫 번째 이슈이기도 해요. 1분기 말에 발표한 총 관리 자산의 규모만 해도요. 9조 1000억 달러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1경 1647조 원이고요. 2023년도 우리나라 1년 예산 기준으로 639조였으니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블랙록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현물 ETF는 반드시 승인이 될 거라고 자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블랙록이 글로벌 1위 자산 운용사이기도 하지만 바로 승률이에요. 블랙록의 ETF 신청 성공률이요. 바로 50%? 아니죠. 70%? 아니죠. 80%?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경이로운 숫자인 100%입니다. 그런 블랙록이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ETF 신청 성공률이 100%입니다. 현재까지 블랙록이 ETF를 선정한 게요. 576건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575건이 통과됐습니다. 그 중에 남은 한 건이 바로 비트코인 ETF예요. 그러면 블랙록이 이거를 당연히 99.9%로 내려오기 위해서 얘네가 할까요? 당연히 100%겠죠. 저는 그래서 현물 ETF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이런 화려한 전적과 더불어서 블랙록이요. 신청한 ETF에 대한 신청률도 높지만 이들이 ETF를 신청했을 때는 100%인 이유가 확실히 승소할 만한 이유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현재 ETF가 가장 그동안에 신청이 안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SEC가 거부한 이유, 예를 들어 비트와이즈, 발키리, 바네크, 스카이브릿지,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그레이스케일, 위즈덤트리 이 친구들이요.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검토조차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 거에 지금 블랙록이 뛰어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 거부한 이유가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감시 제도였어요. 첫 번째가 금융기관급 규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 조작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커스터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금융기관급 규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 조작 가능성 이 부분을 이번에 블랙록이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킬 거래소인 나스닥과 그리고 수탁기관인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결국 블랙록의 100% 신화는요. 그냥 찔러보기가 아니라 SEC가 원하는 정확한 니즈에 부합되는 그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ETF를 노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100% 현물 ETF가 될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확신하는데 사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금의 ETF와 비트코인 ETF가 저는 조금 다른 양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활용도예요. 쉽게 생각을 할게요. ETF가 상장이 된다는 건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ETF를 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접근성과 이게 활용도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금을 사기 위해서 금은방에 가서라도 대중화되어 있는 금이빨, 금팔찌 여러 가지 금과 관련된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이 접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없어요. 실물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은
접근성에서 용이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이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ETF예요. 그래서 골드와 ETF는 조금 다르다라는 양상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ETF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성에 있어서 하나가 해결되는 건 있어요. 바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거래소는 싫어요. 그러면 나스닥에 상장되는 ETF를 사. 비트코인 사는 거랑 비슷해 라고 접근할 수 있고요. 결국 주식 계좌가 있으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장 문제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래소와 그리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래소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눠져 있는 거래소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냐면 바로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사면 주식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도 나스닥에서 ETF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루트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만 보면 굉장히 호재인 거죠. 근데 문제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회계나 세금 처리 자체가 좀 불편하다는 것도 있고요. 근데 ETF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 부분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결국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회계적인 부분,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들어오는 자금에 있어서 유동성이 공급을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루트들이 있던 것들이 ETF를 통해서 투자자가 확대가 된다는 정말 초대형 호재인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와 이진환 전문가님 너무 진짜 너무 긍정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들으면 너무 긍정적이죠. 그래서 차트와 함께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있죠? 이게 월봉의 차트잖아요. 그러면 일봉만 보더라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산이에요. 동그라미 쳐졌던 이 부분 보면 장대 음봉으로 떠나왔어요. 근데 이 음봉의 깊이가요. 장대 양봉으로 블랙록 ETF가 나왔던 이 블랙록 이때 뭐 다시 흘러내려서 내려왔잖아요. 이 기간에 대한 게 지금 쉽게 올라갈 수 없다는 거고요. 또한 요번에 그레이스케일 ETF로 또 하나의 저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긴 첫 번째 저항과 이 저항이 두 번째인데 점점 고점이 떨어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뉴스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비트코인 점점 장기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또 반대 의견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이 자리를 주지 않을까? 과연 세력이 이 자리를 줄까? 저는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세력이 가장 이득을 보는 구조가 뭘까?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어떻게 크냐면 이 삼각주름상 월봉 안에서 있잖아요. 월봉을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 안에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금리와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ETF예요. 이게 지금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월봉으로 시간을 끊으면 아래의 매수 세력한테는 자리를 주지 않고 위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니까 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죽이면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알트는 박살이 날 거고요. 비트는 횡보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출처가 ETF 자금으로 대부분 쏠리는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딱 하나 시나리오 횡보를 한다.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바로 이 차트 하나 보실게요. 이 차트를 보면요 뭐가 유독 눈에 띄세요? 바로 요 구간 눈에 띄세요? 요 구간입니다. 여기가 요 기간을 잘 보세요. 자 양봉 뜨고 음봉으로 다시 내리고 그 다음 3개월 동안 횡보하고 그 다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이슈를 비트코인에 빗댔을 때 ETF 여기에 시간 끌고 그리고 아래 주지 않고 위로도 올리지 않고 이때 개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차트가 시나리오로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당장 급등을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요 ETF까지 시간을 계속 끄는 방향이죠. 연기 가능성까지 다 둬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빗대서 보면 이 차트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거를 잘 보신 상태에서 똑같은 차트 하나 빗대어 드릴게요. 자, 무슨 차트일까요? 리플 차트입니다. 다시 볼게요. 리플. 그리고 똑같죠. 장대 음봉 위에 음봉 나오고요. 횡보, 그 다음 급등. 이 급등을 배입하자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항상 산은 3번을 그려서 목표가인 1,500원까지 터치를 한 후에 내려오는 방향. 보이실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그냥 유사한 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갖다 줬을 뿐이고요. 비트코인도 그걸 비유하자고 하면 현재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 만약 그리게 된다고 하면 보시는 것 같이 횡보봉으로
시간을 계속 끄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를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급등을 하기에는 지금 저항이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급등을 하더라도 최대선상이 여기를 넘을 수 없는 가능성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횡보로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면 거래량은 떨어지고 알트들은 휘청휘청하고 개미들은 갈팡질팡하고, 거기에 양 사이드로 찌라시들 던져주면 뭐 장애 거래한다, 비트코인 매수한다 이런 것들 계속 던져주면 투자 심리 무너지고 불안 심리 커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제대로 된 투자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좀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ETF의 승인은 블랙록이 들어온 이상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들어오는 자금 그리고 상승에 있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벽이 있고, 아래로 매집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너무 싸게 주자니 개미들이 들어올 것 같고, 지금 가격에서 외줄타기를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사고, 이런 시나리오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또 이거 가지고 제가 상승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상승 관점에서 이런 줄다리기를 가지고 좀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일단은 데드크로스 직전입니다. 예, 보면 이평선이 거의 데드크로스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평선상으로는 하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데드크로스가 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어제 일봉은 바이낸스 CEO가 어느 정도 메시지를 던졌고 반등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계속 줄다리기를 타면서 가격을 주지도 떨기지도 않는 그런 장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뇌피셜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은 뭐가 됐든 저는 일단은 매수는 하려고 계속 대기 중인 상태고요. 일단은 그 매수에 있어서 상승폭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항을 확실히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는 장을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선물하시는 분들한테 주의사항을 좀 당부해 드리자고 하면, 일단 숏을 치기에도 롱을 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장 많습니다. 무리하게 숏을 쳤다가는 청산당할 위험이 있고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롱을 들어갔다는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을 하는 시장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레버리지가 너무 높으면 안 되고요. 모든 자료들을 지금 다 보시고 그거를 사실인 것 마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ETF 이슈는 제가 7년차가 넘은 8년차 트레이더로서 말씀드리자면 매년 매해마다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는 건 블랙록이기 때문에, 또한 금이 승인됐을 때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금이 ETF 승인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요구사항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금 ETF 승인 있죠? 이 승인에서 금 ETF 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ETF가 승인된 기점으로 우상향을 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ETF가 승인받기 이전에 이들이 원했던 요구 조건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필요했던 요구사항들 있죠? 첫 번째, 금융기관급 규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 조작 가능성. 두 번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커스터디 서비스 부재. 금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커스터디 서비스 부재를 떠나서 실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 없던 거고요. 금융기관급 규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 조작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금과 요구 조건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금에 필요했던 것들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대중성,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 ETF 체계이고요. 이거는 실물이 없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확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문제는 현재 실물이 없다는 것. 그리고 SEC가 요구하는 조건을 블랙록이 잘 간파를 했고 들어갔다는 것, 이 점을 좀 아시고 조금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무분별하게 뜨는 뉴스 기사들이 여러분들의 투자를 오히려 망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근거를 삼아서 투자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라는 내용, 그리고 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가기 위해서 아래로 주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를 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만 해도 벌써 뭐 2,000명 이렇게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입장 아직 못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고요. 제가 제 방 링크뿐만 아니라 제가 다양한 트레이더분들 링크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 마지막으로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입장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상승 나온 요인도 다 찝어드렸고요. 그 추가로
여러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으니까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